대한민국 서울 한 브라질 여성이 고깃집에서 계산을 하지 않고 핸드폰만 보여주는 대요가게 주인이 어리둥절해합니다. 차별하는 건가요? 지난번에 왔었을 땐 핸드폰만 보여주고 그냥 나갔잖아요. 왜 나만 다르게 차별을 하는 거죠? 브라질 여성이 화가 나서 소리를 치지만 가게 주인은 고개만 절레절레 흔들 뿐입니다. 무료로 제공하는 고깃집은 아닌 것 같은데요. 브라질 여성은 도대체 뭘 받길래 그냥 나가려고 한 걸까요? 안녕하세요, 감동시작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각 단계별 멤버십 가입으로 브루이웃에 정기 후원이 가능하며 영상 수익은 브루이웃에게 전액 기부되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브라질에서 여자 축구 선수를 하다가 최근 이직하여 스페인에서 청소년 축구 전략 분석관으로 일하고 있는 리라카입니다. 한국에 가서 훈련을 간다 하길래 전 정말 놀랐어요. 우리 스페인의 남자 축구 중에서 프리메라 리가는 세계 최고의 축구 리그이고 월드컵 유로도 우승한 최고의 축구 플레이를 하는 나라인데요. 레알 마드리드, FC 바르셀로나 등등 최고의 프로축구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라니 처음에는 솔직히 이해가 안 됐지만 수석 코치님께서 저희를 설득했어요. 최근에 손흥민이 있는 영국 프리미어 리그에게 점유율이 뺏기고 있다고. 불과 몇 년 전에는 정말 많은 관중들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정말 예전에 비해 인기가 없어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한국 같은 나라에서 분명 배울 점이 있다고 말을 했죠. 배울 점이 있어도 하필 한국이라니 일단 수석 코치님 가보자 했으니 갈 수밖에 없었지요. 인천국제공항을 향해 하강하기 시작하면서 비행기 엔진 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설렘과 긴장감이 뒤섞여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한국은 말할 것도 없고 아시아는 처음이었으니까요. 스페인 여자 청소년 축구대표팀의 일원으로서 대회와 훈련을 위해 여러 나라를 여행했지만 이번 여행은 느낌이 달랐습니다. 비행기가 순조롭게 착륙하고 창밖을 내다보니 세계에서 가장 좋은 공항 중 하나인 광활한 광장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전 그 거대한 규모에 압도당했습니다. 내리자마자 시원한 공기가 밀려오는 것을 느꼈고 스페인 여름에 숨막히는 더위에서 벗어난 기분 좋은 휴식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인천공항을 빠져나오는 것도 쉬웠습니다. 영어, 한국어 및 기타 여러 언어로 된 표지판이 올바른 방향으로 우리를 안내했습니다. 흠잡을 데 없이 단정한 복장을 한 직원들이 정중한 인사와 따뜻한 미소로 저희를 맞이했습니다. 그들의 전문성과 효율성이 분명하게 드러났고 우리는 번거로움 없이 입국할 수 있었습니다. 짐을 찾은 후 친절한 얼굴과 완벽한 영어 실력을 갖춘 키가 큰 청년 지훈 씨를 만났습니다.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고 외치는 선홍 씨는 열정 있어 보였습니다. 서울로 향하는 버스에 올라타자 지훈 씨는 한국에 머무는 동안 기대할 수 있는 것들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는 한국의 유구한 역사, 기술 발전, 그리고 축구에 대한 사랑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인천에서 서울로 가는 여정은 정말 매혹적이었습니다. 공항의 해안이 지나가고 수도의 번화한 도심으로 풍경이 바뀌었습니다. 고층 빌딩이 많고 네온 사인이 형형색색으로 번쩍이며 거리에는 활기가 넘쳤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현대성 속에서도 한국의 풍부한 유산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고대 사찰과 궁궐은 한국의 유구한 과거를 증명하듯 우아하게 서 있었습니다. 도시의 눈앞에 펼쳐지는 순간 처음에 가졌던 걱정이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옛것과 새것,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모습이 정말 매력적이었어요. 저는 이 여행이 단순한 축구 훈련이 아니라 새로운 발견의 여정이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날 밤 호텔 침대에 누워 잠이 들었을 때 서울의 소리에 잠이 쏟아지는 것을 느끼며 감사한 마음이 밀려왔습니다. 집에서 수천 km 떨어진 이곳에 있으면서도 친숙함과 환영받는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활기찬 문화와 따뜻한 마음을 가진 한국 사람들은 저와 이야기를 나눌 준비가 되어 있었고 저는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황금빛과 호박색으로 물들이는 가운데 우리 팀이 호텔 로비에 모였습니다.
오늘은 공식적인 첫 훈련이 시작되는 날이라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축구장으로 향하기 전에 선홍 씨가 준비한 또 다른 일정이 있었는데 바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서울의 교통 시스템을 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호텔에서 조금만 걸어가면 나오는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역으로 오자 사람들이 줄을 서서 열차에 탑승할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디지털 스크린에는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정보가 깜빡이고 부드러운 멜로디가 흘러나오며 열차의 도착과 출발을 알렸습니다. 스페인에서는 이런 게 없었거든요. 선홍 씨는 우리 모두에게 티머니 카드를 하나씩 건네주며 이것이 서울 어디든지 어디로 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지하철뿐만 아니라 버스, 택시, 심지어 편의점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는 윙크를 하며 말했다. 하지만 저는 그 편리함에 놀랐어요. 스페인에서는 교통수단마다 별도의 카드와 티켓을 가지고 다녔지만 여기에서는 카드 하나로 모든 것이 가능했습니다. 지하철에 탑승하자마자 저는 지하철의 청결함과 효율성에 놀랐습니다. 객차는 넓고 조명이 밝았으며 와이파이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열차가 우리를 태우고 이동하는 동안 저는 부드러운 승차감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갑작스러운 흔들림이나 시끄러운 소음 없이 도심 한가운데를 부드럽게 미끄러지듯 지나갔어요. 서울의 가장 상징적인 랜드마크들을 지나가는 여정이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한강과 남산타워, 그리고 한국의 왕실 유산을 상징하는 거대한 궁궐들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열정적인 가이드인 선홍 씨는 재미있는 이야기와 상식을 들려주며 유익하고 재미있는 여행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지하철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저희는 서울의 놀라운 교통수단을 모두 경험했습니다. 복잡한 미로 같은 거리를 누비는 친환경 버스부터 서울과 다른 도시를 연결하는 고속열차까지 한국의 발전에 대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 서울에서의 첫 공식 교육 날인 오늘은 기대감으로 가득 찬 공기가 가득했습니다. 한국의 선진 훈련 방식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들었지만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준비시키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도착한 곳은 서울 외곽에 자리 잡은 거대한 규모의 서울 축구 아카데미였습니다. 버스가 아카데미로 향하는 가로수 길을 따라 구불구불 달리는 동안 훈련장이 처음 눈에 들어왔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자연 그대로의 들판은 저마다 활기차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들판 옆에는 최첨단 건물이 서 있었고 매끄러운 유리 외관이 아침 햇살을 반사하고 있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리자 근엄한 얼굴을 가진 우람한 체격의 윤 코치가 저희를 맞이했습니다. 한국 축구의 심장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의 목소리가 운동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오전은 컨디션 조절에 전념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스프린트와 훈련으로 이루어진 일반적인 훈련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선수들은 첨단 장비들을 소개받았습니다. 심박수에 따라 실시간으로 경사를 조절하는 러닝머신, AI를 이용해 운동을 최적화하는 저항 운동기구, 심지어 고지대 훈련 환경을 시뮬레이션하는 가상 현실 설정까지. 하지만 진짜 놀라운 것은 퍼포먼스 분석 센터였습니다. 이곳에서는 최첨단 기술을 사용하여 게임의 모든 측면을 분석했습니다. 드론이 경기장 상공을 떠다니며 선수들의 움직임을 촬영했고 축구 학습 센서가 공의 모든 터치를 기록했습니다. 세션이 끝난 후에는 미래지향적인 분위기의 공간에 모여 우리 플레이에 3D 홀로그램을 투자하여 심층적인 분석과 피드백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에 꼭 필요한 휴식을 제공했습니다. 아카데미의 식당에서는 한식과 지중해 요리가 융합된 미식의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영양사가 상주하며 각자의 훈련에 필요한 식단에 맞춰 식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었습니다. 오후 세션은 전술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전통적인 칠판 방식 대신 디지털 전략룸으로 안내되었습니다. 벽에는 대형 터치 스크린이 늘어서 있고 책상에는 화면이 나오고 터치를 할 수 있는 테이블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으며 AI가 우리의 모든 질문에 응답했습니다.
축구의 전략적 미묘한 차이를 기술을 통해 몰입감 있게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되어 있다니요. 역시 한국은 2세 강국이었습니다. 하루가 끝나갈 무렵 우리 팀은 아카데미 계단에 앉아 수평선 아래로 지는 해를 바라보았습니다. 너무 많은 거를 받아들여서 저는 머리에 과부하가 왔습니다. 저도 여태까지 많은 시설에서 훈련을 받았지만 전통과 미래 기술을 완벽하게 결합한 서울의 접근 방식은 타의 추종을 불허했습니다. 윤 코치가 깜짝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은 훈련을 쉬겠습니다. 대신 서울을 한번 가봅시다. 저희 팀원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축구를 위해 이곳에 왔지만 한국을 여행하는 것도 정말 즐거웠습니다. 첫 번째 방문지는 상징적인 경복궁이었습니다. 웅장한 문을 들어서자 번잡한 도시는 사라지고 예전 한국의 고즈넉한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정교한 건축물과 넓은 뜰이 있는 궁궐은 한국의 유구한 역사를 증명하는 듯 했습니다. 해박한 지식을 갖춘 선홍 가이드는 한국의 과거를 생생하고 재미있게 이야기해 주었어요. 역사에서 현대로 넘어간 저희는 서울의 고급 지역인 강남을 방문했습니다. 강남의 거리는 에너지로 가득했습니다. 네온사인이 스카이라인을 밝히고 트렌디한 카페에서 케이팝 음악이 흘러나오고 패션에 민감한 한국 사람들이 최신 트렌드를 선보였습니다. 스페인에서는 이렇게 패션업을 한 사람들이 없는데 신기했어요. 저희는 기념품을 구입하고 현지 길거리 음식을 맛보고 쇼핑도 즐겼습니다. 음식 중에서는 떡볶이가 만장일치로 가장 인기 있는 메뉴였습니다. 저녁이 다가오자 지윤 씨는 남산 서울타워 방문이라는 또 다른 깜짝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언덕 꼭대기에 자리한 타워에서는 탁 트인 서울의 전경을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유리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서울은 고풍스러운 사찰과 현대시, 고층 빌딩이 어우러져 석양의 황금빛으로 물든 매혹적인 풍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하지만 저녁의 하이라이트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타워 아래층에서 한국 전통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화려한 한복을 입은 무용수들이 북의 리듬에 맞춰 우아하게 움직이며 사랑, 희망, 열정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다른 어떤 공연에서도 볼 수 없었던 문화체험이었고 저희는 넛을 잃었습니다. 한국 전통 바비큐 만찬으로 하루의 피날레를 장식했습니다. 바닥 쿠션에 다리를 끄고 앉아 탁상용 스토브에서 고기를 굽고 다양한 반찬을 곁들여 먹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고 웃으며 더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는 동안 동료애가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멀리서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저는 서울과 깊은 유대감을 느꼈습니다. 서울은 단순히 기술과 진보의 도시가 아니라 전통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서도 항상 발전하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다음 날 선수들이 스트레칭을 하고 수다를 떨고 있을 때 저는 한국팀에서 가장 기술을 잘 알고 있는 선홍 선수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대화 주제는 아날로그에 대한 유럽의 오랜 애정과 디지털 시대를 빠르게 받아들이는 한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스마트워치와 무선 이어버드를 착용한 선홍 씨는 한국의 기술 선도적인 접근 방식을 대표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작년에 스페인을 방문했을 때 사람들이 여전히 종이 지도를 사용하고 엽서를 쓰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한국에서는 모든 것이 휴대폰에 있습니다. 저는 웃으며 선홍 선수 옛날 방식에는 분명 매력이 있어요. 유럽에서는 책을 넘길 때의 촉감, 손으로 쓴 편지를 받을 때의 기쁨을 느낍니다. 우리는 전통을 지키는 걸 자부심으로 느끼기 때문이죠. 그 심정을 이해합니다. 그가 대답했습니다. 한국에도 우리만의 전통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술을 일상생활에 통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점도 확인했습니다. 더 효율적이고 연결성이 높아졌죠. 대화는 디지털과 아날로그 격차의 더 넓은 의미로 옮겨갔습니다. 유럽에서는 특정 분야에서 기술 도입이 더디게 진행되면서 단점도 있었습니다. 디지털화에 실패한 기업은 글로벌 규모로 경쟁하기 어려웠습니다. 반면 아날로그에 대한 강조는 대량 생산되지 않는 독특한 매력으로
번창한 맞춤형 장인 정신과 장인 제품 같은 특정 산업을 보존했습니다. 는 한국의 기술 혁신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2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는 유럽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디지털화를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학교, 기업, 심지어 정부 서비스까지 온라인으로 전환했습니다. 그 변화 때문에 지금의 삼성이나 LG 같은 그룹들이 생겨났고요.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과감하게 전기차를 많이 전환하잖아요. 그런 게 우리나라의 원동력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과감함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면서 문제의 핵심은 디지털과 아날로그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적절한 균형을 찾는 것이 관건이었죠. 기술이 효율성과 혁신을 제공하는 반면 아날로그는 깊이와 인간적인 감성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둘 다 같이 조화로워야 되는 것입니다. 휴식 시간이 끝났음을 알리는 휘슬이 울렸습니다. 다시 팀에 합류하면서 미래는 디지털이지만 영혼은 아날로그가 맞아요. 이 두 개를 같이 사용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날 저녁 그날의 일기를 쓰면서 그날의 대화를 떠올렸습니다. 빠르게 발전하는 세상에서 과거를 소중히 여기면서 과감하게 미래로 나아가는 우리만의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훈련이 끝날 무렵 해가 절정에 달해 북적이는 서울 거리에 따스한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몸은 지쳤지만 마음은 활기찼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격렬한 운동으로 인해 배가 고팠습니다. 우리는 붐비는 거리를 지나며 공기를 가득 채우는 고소한 냄새 때문에 오감을 자극했습니다. 서울은 미식가들의 천국이었고 거리마다 수많은 음식점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지글지글지글거리는 바비큐 전문점부터 아늑한 국수집까지 선택의 폭이 넓었습니다. 하지만 설렘도 있었지만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어 실력은 초보 수준이었기 때문에 낯선 메뉴로 가득 찬 메뉴를 헤쳐나가야 한다는 생각에 막막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을 때 선홍 씨가 등장해서 저희를 구해줬습니다. 따라와요, 내가 아는 곳이 있어요. 큰 길에서 벗어난 좁은 골목길로 우리를 이끌며 외쳤습니다. 도시의 소음은 사라지고 지글거리는 그릴 소리와 활기찬 수다 소리로 대체되었습니다. 우리는 오감의 향연을 약속하는 숨겨진 보석 같은 한국 전통 음식점을 우연히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바닥에 깔린 쿠션에 자리를 잡고 앉아 선홍 씨가 여러 가지 요리를 주문했습니다. 선홍 씨는 음식이 나오자마자 하나하나 설명해 주었고 그 기대감에 군침이 돌게 했습니다. 얇게 썬 소고기를 달콤하고 고소한 양념에 재운 불고기, 한식의 대표 발효. 배추 요리인 김치, 매콤한 고추장, 소스에 야채와 고기, 밥이 어우러진 다채로운 비빔밥이 나왔습니다. 젓가락을 쥔 채로 미각에 춤을 추는 맛에 빠져들었습니다. 불고기는 부드럽고 감칠맛이 났고 김치는 적당히 매콤했으며 비빔밥은 식감과 맛의 유쾌한 교환곡 같았습니다. 여러 맛이 합쳐진 맛이었죠.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경험이었고 우리는 한 입 한 입 맛있게 먹으며 허기를 채우고 기운을 북돋았습니다. 하지만 놀라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떠날 준비를 하자 지훈이 자리에 앉으라고 하고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몇 번의 터치와 스와이프만으로 삼성페이로 결제를 완료했습니다. 한식 레스토랑에서의 미식 여행은 맛있는 맛뿐만 아니라 식사를 마무리하는 원활한 디지털 거래로 인해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특히 삼성페이를 비롯한 기술이 한국인의 일상생활에 얼마나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지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마치 도시 전체가 보이지 않는 디지털 거래 네트워크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지하철역에는 디지털 지갑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위한 전용 게이트가 있었고 번화한 시장에는 삼성페이 로고가 자랑스럽게 표시된 간판이 있었으며 아주 작은 노점상에서도 디지털 결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특히 이 기술이 과거와 현재의 격차를 해소하는 방식에 매료되었습니다. 오래된 고궁들이 수백 년의 역사를 간직한 채 우뚝 서 있었고 그 안뜰을 누비는 사람들은 최신 디지털 기술로 무장하고 있었죠. 과거를 그대로 간직하며
미래를 포용하는 한국의 능력을 보여주는 조화로움이었죠. 우리 스페인과 비교를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스페인에도 물론 삼성페이를 사용할 수 있지만 대체로는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도어락을 아직까지도 사용하지 않고 불편한 열쇠문을 사용하기까지 하는데요. 아직도 현금 거래로 예전 방법을 고수하는 곳들이 많죠. 스페인은 보안에 대한 우려와 변화에 대한 전반적인 거부감으로 인해 디지털 결제를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서울에서 삼성페이는 단순한 결제 수단이 아니라 기술에 대한 한국인의 변함없는 믿음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디지털 지갑의 보안 기능은 최고 수준이었으며 아무리 작은 금액이라도 모든 거래가 안전하게 보호되었습니다. 현금이나 카드를 소지할 필요가 없고 휴대폰 터치 한 번으로 거래가 가능한 편리함은 정말 너무 좋았어요. 가방도 들고 다닐 필요가 없는 세상이 온 거죠. 한국에서의 시간이 끝나갈 무렵 저는 제가 배운 교훈과 얻은 경험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기술과 전통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디지털 미래의 가능성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기술적으로 접근하는 훈련 방식, 이 강국 한국에 대한 거를 보면서 스페인도 이 혁명을 받아들 편리함과 보안성, 간편함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며 스페인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응원이나 남기고 싶은 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사연자분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감동시작은 실제 사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선물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사연이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에게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